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후 증시 3부의 정인성입니다.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좀 시작을 산뜻하게 했으면 좋았으련만 지난주 금요일 상승 반전에서 반등했던 양시장 모두 오늘 더 우려를 키우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730선까지 잠시 회복하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하면서 양시장 모두 1% 이상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010선이 깨지면서 2008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720선이 깨지면서 715선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연기금 중심의 기관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했는데요. 외국인들이 265억 원, 기관이 1,0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하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각각 5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역시나 지수 하락 반전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시장 위축에 따른 우려와 함께 실적 부진 자꾸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가까운 하락세고요. 한국전력은 호실적으로 인해서 시총 2위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제일모직이 반등을 해주고 SK텔레콤 통신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1.8%의 강세고요. 국제유가 하락으로 LG화학을 비롯해서 화학주들이 오늘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5%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시죠. 자, 셀트리온, 메딕톡스 오늘 모두 다 쉬어갑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도 좀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났고요. 다음 카카오가 보합권까지 내려왔고 바이로메드 역시 보합권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소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종가 지금 확인하고 보시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8월 3일 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약세권에서의 움직임을 기록을 하면서 우려를 더 키웠습니다. 현재 종가가 2008선, 코스닥은 715선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양시장 모두 1% 넘는 조정을 받으면서 역시나 지난주 금요일에 반등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결국 좀 무너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후장 들어 계속해서 변동성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에 대한 전략도 좀 잘 세워봐야겠죠. 오늘 마감 중계에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여의도 영업부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하면서 아무래도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특징주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금일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부터 장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전일 대비 한 21포인트가량 하락한 2,008포인트 부근으로 일단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약하다 보니까 거의 전 업종이 안 좋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2, 4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가 이미 있었는데요. 사실 이 2, 4분기 실적에서 업종별로 좀 보시게 되면 특이한 업종은 이제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의 가이던스를 충족을 하고 좀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밖에 대부분의 업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기대했던 실적을 내주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이 조금 더 큰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전체적으로 특히나 이제 경기에 민감한 업종 위주로 좀 매물이 좀 흘러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2,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던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도 강세를 보였지만 금일 역시 그러한 강세의 연장선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지속적으로 약세장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약세장에서 강했던 업종이죠. 전기 가스 업종이라든지 통신 업종 그리고 음식료 업종 이러한 업종들이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기타 경기 민감주를 위시로 해서 대부분의 업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금일 역시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통신주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강세를 보였고 국제유가 좀 하락 마감을 하면서 정유화학주들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오후장 좀 견디지 못하고 하락 마감이 좀 아쉬웠는데요. 어떤 특징주들이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수급상의 불리함을 좀 쉽게 이겨내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동반 매도세가 더해지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코스닥 시장의 낙폭은 더욱더 확대
확대되는 상당히 좀 아쉬운 첫 거래일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10.7포인트 하락, 장중의 저가로서 종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종목의 어떤 호실적과 함께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바이오와 제약주들, 한미약품의 실적 쇼크로 시작을 했었죠. 오늘장에서도 한미약품의 하락세가 추가적으로 연장선 산행에 놓이면서 관련된 바이오주들 또한 역시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인 점이 가장 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좀 더 특징적이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앞서 제가 식자재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CJ 프레시웨이의 영향이 컸습니다. 오늘장 12% 가까운 상승과 함께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실적을 지난주에 발표했었는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5,1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18억 원 정도 발표가 되면서 전년 대비 37%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이긴 합니다만 예상했었던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호실적을 발표했었던 만큼 주가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호실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또 전망이 되면서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테스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장중에 내내 보였었죠. 5.7% 정도의 상승 흐름을 좀 보였는데 사물인터넷 관련된 성장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지금 최대 주주에 대한 노이즈 때문에 급락한 종목이 있습니다. 인선 ENT인데요. 이 종목 거의 20% 가까운 급락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전문 경영인이 이제 그 경영권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최대 주주의 지금 원정 도박 관련돼서 검찰 조사 소식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하방의 변동성 가운데에서도 투자 심리가 상당히 급냉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는 점을 다소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사물인터넷 관련주도 이슈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제약바이오주,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난 금요일에 이 반등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좀 약세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중국 증시가 좀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낙폭을 계속 키우고 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지금 중국 증시의 급락세 아시아 증시에 동반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에서의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2.47% 하락한 3,573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면서 3,6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뚜렷한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3,500선 내외의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발표했었던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시장 예상보다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했었는데요. 결국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이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약세 움직임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 또한 약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0.18% 하락한 2548.11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중국 증시 영향에 따라 시장에서의 약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나마 지금 달러의 움직임이 좀 약세 기조를 나타내면서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었던 가운데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약보합권의 장 마감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딩투자증권 국제영부 우성재 팀장과 함께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기관의 매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어떤 종목도 좀 두드러졌나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기관이 1,000억이 넘는 시장에서의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그 와중에도 연기금의 1,350억 가량의 순매도가 대부분 기관의 매도로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사실은 금일 90억 정도 순매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을 좀 관망하는 모양새 그러한 경향이 조금 더 짙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 최근에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보였었는데요. 금요일 날 1,000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바닥에 대한 박스권 하단에 대한 기대를 갖게도 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그침으로 인해서 이러한 매수의 연속성이 지금 담보가 되지 못한 그러한 약세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보시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전 업종이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시장이 약할 때 방어주 성격의 업종인 통신업과 전기가스 업종이 그나마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일 유가 하락이 주말에 있었죠. 그로 인해서 화학 업종의 약세가 또 눈에 띄게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그동안 주도 업종의 역할을 했던 의약품 업종이 가장 많이 하락을 하면서 거의 업종 지수 자체가 5%가량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어둡게 만든 주범이 의약품 업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호텔신라에 대한 매수세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호텔신라를 34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밖에 현대차나 네이버, 롯데쇼핑 순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LG생활건강과 SK텔레콤에 대한 순매수가 좀 그나마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이제 시장의 방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종목들 위주로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 종목을 보시게 되면요. 외국인들은 현대중공업과 신세계, 롯데케미칼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거셌는데요.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실 금일 유가 하락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가 자체가 좀 직격탄을 맞은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관련된 그러한 이슈도 어떻게 보면 주가에 좀 불확실성한 그런 소재를 하나 제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세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좀 하락세가 깊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와 현대차, 제일모직, SK이노베이션, LG화학, 롯데케미칼 등에 대한 순매도가 좀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이제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롯데케미칼 전반적으로 정유화학주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거센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 가운데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적 개선을 이어나갈 것이다. 내년에는 더 고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라는 증권사 호평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하루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 달러 강세 좀 주춤한 움직임인데요.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일단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달러화가 고용비용 증가폭 위축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뒤로 이제 이러한 이제 달러화 약세로 인해서 엔데프 환율이 1,166.2원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 서울 한시에서 달러원 환율은 금요일 1,170원에서 5원 하락한 1,165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뒤로 한국 코스피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발표를 하자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줄여나갔고요. 한때 1,168.2원까지 이제 낙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말에 발표된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이어갔다는 점에 롱스톱 매물이 좀 이어졌고 결국은 장중에 8원 하락한 1,162원까지 하락하기도 했고요. 그 뒤로 이제 중국의 이제 하락이 이어지는 등 중국발 우려감이 좀 유입이 되면서 재차 이제 낙폭을 줄이는 정도. 즉 전반적으로 보면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중국과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박스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은 4.1원 하락한 1,165.9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연준이 중요시하는 PCE 가격지수 발표가 좀 있습니다. 전월에 0.3%를 소폭 하회한 0.2% 예상되고 있는데 최근 유가 하락이 이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하회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여기 ISM 제조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달러와 약세를 부추길 수 있는 지표들이 좀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엔데프 환율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내일 우리 위안시장에서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1,160원 초반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정해서 이제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좁은 박스권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수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5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수급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좀 수급적으로 두드러졌나요? 네, 일단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매도세를 연속적으로 보여줬고 외국인들은 앞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지난주까지는 수급이 좀 괜찮은 양상이었습니다만 이번 주 초 들어서 오늘 장에서 매도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두 주체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 쪽에도 매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시장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코스닥 시장의 매도 강도가 훨씬 더 강했다라고 보셔야 될 듯합니다. 매도세가 많이 실려도 어느 한 일부 업종이나 종목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고 고르게 분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좀 고르게 분산됐다라고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종목들 내용 좀 보실 텐데요. 먼저 매수 종목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금일 외국인들은요, 다음 카카오를 71억 원어치 매수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위메이드라든지 시젠, 코나이, 웹젠, 그리고 크루셜텍 등으로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기관들은 오늘장 양호한 흐름 보였었던 YG엔터테인먼트를 가장 많이 사줬고, 이 밖에 휴온스, 미넨지, 이오테크닉스, KG모빌리언스, SM 등으로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과거에 비해서요, 확실히 매수 상위 종목들의 어떤 특성 자체가 바이오라든지 제약주가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SM과 YG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이 엔터주들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외국인은 위메이드와 웹젠과 같은 일부 게임주들의 오늘 매수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집중된 것이 아니라 고르게 분산됐습니다. 외국인들의 경우에 코롱생명과학과, 메디포스트, 바이넥스, HLB, 이 밖에 다원시스와 휴온스 등으로 매도하는 흐름을 좀 보였고요. 기관들의 경우에는 산성 LNS 쪽에 81억 원어치, 이 밖에 오늘 노이즈가 발생했었죠. 인선 ENT를 59억 원어치 매도를 보였고, 이 밖에 시젠이라든지 위메이드, 메디톡스, 오늘 상당히 좀 크게 흔들린 종목이죠. OCI 머티리얼즈까지 매도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인 내용을 조금 더 요약해 보면 매수와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매도 상위 종목들의 기존 코스닥 시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화장품 관련돼서의 종목들이라든지 혹은 바이오나 제약주들이 상당 부분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는 점을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주도주라고 하면은 최근에 제약, 바이오, 화장품. 근데 그 주도주들이 요즘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때 이제 새로 부상한 것이 바로 엔터주들인데 기관의 매수세가 좀 최근에 유입되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서초센터 정광훈 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네,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시죠. 예, 오늘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방금 마감을 했네요. 242.25 전일보다 1.15포인트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만 주식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재 약 선물 한 2,000계약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옵션 시장에서는 3일째 연속으로 개인들이 콜옵션을 사고 있었는데 오후 들어 콜옵션 매수 금액이 많이 줄어들면서 시장 반등의 시그널로 보입니다. 내일의 선물옵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코스닥 주식 선물 10종목, 셀트리온, 다음 카카오, 서울 반도체 등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장돼서 거래 중인데요. 향후 코스닥 조정을 염두에 둔다면 현재 보유 종목을 매도하기보다는 이런 코스닥 주식 선물 종목을 매도하는 전략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이지만 현재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고 개인들의 콜옵션 매수도 많이 줄어서 해외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건 내일은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이 예상됩니다. 이상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8월을 여는 첫 코스피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장주 2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결국 2010선을 내줬는데요. 개인이 911억 원을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5억, 1188억 원을 매도하면서 오늘 1.07% 하락한 2008.5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이 강세를 보였고요. 의약품 업종은 전장에서의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다시 약세 전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시장의 특징주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FNF입니다. 아웃도어 디스커버리의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분석에 오늘 집가가 급등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FNF의 2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현재 국내 아웃도어 시장이 전체 의류의 19%를 차지한다면서 FNF의 디스커버리와 MLB 키즈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13%의 강세로 클로징 매를 올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무림 PMP입니다. 무림 PMP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74억 5,7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7%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국제 펄프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무림 PMP의 수익성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매수 상위 창구에 이름을 올렸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3%대 강세 보이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메르스라는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기 실적이 양호하다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HDC 신라면세점 추가 출점으로 원가율 개선 역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DB 대우증권은 면세 사업자로서 최고의 역량을 지닌 호텔신라와 최적 입지의 조합은 전체 시장에 또 호재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CS, DSK, 모건 스탠리 등 외국계 창구를 통한 매수가 활발했고요. 8%대 오름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KT입니다. KT는 계속되는 호실적에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KT는 지난 2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KT 렌탈과 KT 캐피탈 매각 등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또 LTE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연인 호실적이 이익을 정상화시키고 있다는 증권사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1.31% 오른 31,0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 넘게 상승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해외 사업 진출에 잇따른 성공과 국제 유가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 2위로 다시 뛰어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오늘 2.55%의 오름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상 코스피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 총 5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셨나요? 예, 일단 금일 무림 PMP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표백화학 펄프 제조업체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동사의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매출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인쇄 출판물에 쓰이는 아트지라고 하죠. 이 아트지의 70%가 넘는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0%가량은 아트지의 그 원료로 쓰이는 인쇄용지 원료 펄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펄프에 또 한 30% 정도 포션을 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제적으로 펄프 가격이 올라옴으로써 동사의 수익성 자체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동사의 한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펄프 가격의 상승 자체가 동사에 혜택을 줄 수도 있지만 동사의 대부분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아트지 자체가 펄프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2분기 실적만 보시더라도 매출액은 사실은 비슷한 수준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40% 이상 전년 대비해서 증가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성이 확실히 개선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동사 역시 20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좀 배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 시가 대비 한 4%에서 5%가량 배당을 해마다 해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 올해도 역시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요. 최근에 증시가 이제 조정을 보이는 와중에서도 동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급적으로는 가장 큰 동력은 역시나 이제 연기금이었고요. 7월 1일부터 금일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연기금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 동사의 수급적으로 가장 큰 상승 동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단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단기 시세를 내주었던 연기금의 수급이 가장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 투자를 병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서 언급드린 동사의 매출 구조라든지 동사의 수익성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배당에 대한 매력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고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무림 P&P 최근 2달 동안 주가 상승이 굉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과 배당 매력까지 가지고 있고 또 기관의 수급까지 양호한 만큼 향후 주가 흐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세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장 초반 720선을 회복하면서 강세를 보였던 코스닥 지수는 730선 돌파 기대감까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상승폭을 점차 반납하면서 결국 하락 반전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개인이 1,170억 원을 매수하면서 1.48% 조정된 714.34에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종목 라온시큐어입니다. 라온시큐어는 삼성전자와 모바일 단말 솔루션 공급을 비롯해서 영업 마케팅 협력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이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페이가 11월 중국 상용화를 목표로 중국 최대 결제 사업자인 유니온페이와 NFC 결제 인프라 연동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라온시큐어 역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 10%까지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5.14% 오른 3,17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Y솔입니다. Y솔은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호조를 보였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66억 1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09% 증가했고요. 매출액 역시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신규 중저가 모델의 판매를 본격화하고 또 중국 LTE 전환에 따른 SAW 필터 수요 증가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속에 13,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만나보실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양호한 2분기 실적이 돋보이면서 해외 투어 부분에 대한 성장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는 증권사들의 전망이 나왔는데요. 중국 2위 온라인 여행사인 국내 호텔 상품 판매가 이번 달부터 본격화될 예정이고요. 내년 4월 인도네시아 미디어그룹과 합작 여행사를 설립해서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여행시장 선정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3%까지 올랐었는데요. 상승폭 조금 반납하면서 1.69% 오른 24,000원에 장마감했습니다. 다음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아까 핫스탁5에서도 만나보셨듯이 엔터 업종들이 현재 상승 중인데요. 하반기 신인 보이그룹인 아이콘이 데뷔를 앞두고 있고 또 싸이 역시 컴백할 것이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4.33% 오른 55,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 CJ 프레시웨이입니다. CJ 프레시웨이의 주가가 2분기 실적 호조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17% 가까이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독보적인 유통 역량과 매출처 확대를 기반으로 특히 외식과 급식 유통 부분에서 성장폭을 늘려나갈 것이라는 증권사의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12%대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상 코스닥 핫5 들려드렸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허윤정 연구원님,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자세하게 볼까요? YG 엔터테인먼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도 좀 짚어드리긴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기술적 흐름 상당히 양호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재차 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핵심이 올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지난해 대비해서 매 분기마다 실적 개선을 보여줄 것으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특히 수익성의 개선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바탕에는 역시 빅뱅 활동과 관련돼서 본격적인 실적 반영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매달 이제 신곡을 좀 출시를 하면서요. 매달 9만 장에서 10만 장 정도의 앨범을 꾸준하게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신곡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월드 투어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아권 중심으로 현재 시작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규모가 2배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하반기부터의 본격적인 매출이나 수익성에 대한 반영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짚어주셨습니다만 빅뱅을 또 주축으로 해서요. 하반기에는 싸이라든지 그리고 신인 보이그룹의 지금 데뷔까지 앞두고 있는데 사실 싸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명세를 탄 이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와의 수익 구조가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신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디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광고도 이미 찍고 있고 상당수의 해외 팬들을 지금 팬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안정적인 성장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 이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소위 신규 사업을 굉장히 꾸준하게 최근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사업 꼽을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또 컨텐츠 업체 텐센트와의 어떤 제휴를 체결을 하면서요. 음원에 대한 독점 계약까지 맺어놓은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의 어떤 좀 대안적인 성격을 찾아보신다면 기관들의 매수의 연속성을 확인해 가시면서 YG 엔터테인먼트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살펴봤습니다. 저도 빅뱅 참 좋아하는데요. 이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에 연동될 수 있을지 향후 주가 흐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이제 2010선까지 깨졌습니다.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고 중국 증시 불안까지 겹치면서 좀 상승 동력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큰데 어떤 전략으로 내일자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지수부터 좀 간략하게 점검을 해드리면요. 일단 5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지수가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요. 좀 심플하게 보시면 5월 달, 6월 달, 7월 달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점과 고점 지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고요. 매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의 연장선상에서 좀 놓여있는 약세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일단 가장 크리티컬하게 본다면 1983포인트 7월 달 저점인데요. 이 부분이 8월 달에는 좀 깨지는지 지지가 되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2000포인트 내외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오히려 이제 2100포인트 박스권 상단을 뚫어낼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확인 과정이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움직이는 상황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포인트는 역시나 2000포인트 내외에 대한 지지 여부 이 부분이 기술적인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업종별로 좀 보게 되면요. 일단 그동안 시장을 리딩을 해줬던 업종 자체가 현재 훼손이 좀 됐죠. 기술적으로 조정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훼손이 됐기 때문에 사실 시장을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업종이 좀 부재한 상황이다. 모멘텀이 없고 업종의 부재가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지는 향후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최근에 이제 그나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래소 내에서는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통신업종, 전기가스 업종 위주로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기 민감주는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기술적인 저점 구간에 대한 인식성 매물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저점 타진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체크해볼 포인트가 많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 방어주 중심의 대응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변동성 큰 모습을 보여서 좀 불안한데요. 어떻게 내일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번 올해 들어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종가 기준으로 60일선을 계속적으로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코스닥 시장을 이제 주도주라고 할 만큼의 역할을 했었던 바이오라든지 제약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실리지 않는 한은 의미 있거나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라도 다른 업종들이 게임이라든지 컨텐츠 관련된 종목 등으로 상당히 강한 순환매를 보여준다면야 이들의 조정을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순환매에 대한 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도주였었던 그 종목들의 어떤 조정 양상의 지속 여부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의 추세가 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는 지금 60일선의 빠른 회복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될 텐데요.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최근에 ADR 지표가 반등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60일선을 하회하면서 거래량을 늘려내면서 지금 60일선을 크게 하회한 것이 아니라 거래량은 오히려 지난주부터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의미 있게 강한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기술적 측면으로 60일선에 대한 회복 여부를 좀 살펴보시는 전략을 짚어드리겠고요. 당분간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는 바이오주들 쪽에 대한 공격적인 저가 매수 대응 쪽보다는 일단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최근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을 일부 대안주의 성격으로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차분하게 보수적인 대응 전략으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유안타증권 여의도 영업부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 장중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출발 증시 특급 스탁앤스탁 시즌 2 탑5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16.4%를 기록하고 있고요. 처음엔씨가 4.6%의 수익률, 나이백이 3.5%의 수익률로 3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이콘텐트리가 3.5%의 수익률이고요. NH엔터테인먼트가 0.5%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신규 편입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환인제약이 24,200원, 디오를 23,400원에 편입하고요. 동훈하나텍을 12,150원에, 아프리카TV를 32,95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의 3인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자,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의 의견입니다. 보수적인 대응을 유지해야 된다. 실적과 제휴보유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오늘 이호금 파트너는 중국 증시 조정이 부담이다.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이강혜 부장의 의견입니다. 코스피는 2,000포인트, 코스닥은 700포인트를 확인한 이후에 저점 매수에 나서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 연결해서 정확한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지금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약세,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지표 부진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모멘텀 부재로 인한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다 할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 전반적으로 상당히 활기를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동안 하락장 속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던 종목군들이 오늘 같은 경우 순차적으로 매물 압박, 타겟이 되면서 전체로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 역시 계속해서 실적하고 주가 수준을 비교하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급에 의존해온 경향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거꾸로 수급에 따른 불안감이 주가 하락으로 나타나겠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신다면 실적이나 경기 측면과 같은 어떤 펀더멘털 요인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급만으로 상승한 주가는 한계를 볼 수밖에 없고요. 투자 심리 안정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시각 자체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경우에 따라 종목에 따라서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낙폭을 보인 종목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섣부로 어떤 낙폭과대로 판단하기보다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관망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그 실적이나 재료가 있는 동반되는 종목들이 같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을 좀 면밀히 탐색하는 과정 정도로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도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섣부르게 좀 반등한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약세장에서 보수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신학수의 별난 종목 시간입니다. MJ스탁 신학수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킹스탁 종목부터 수익률 살펴봐야겠죠. 오늘 어떤 흐름 보였나요? 네, 오늘 시장이 약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밀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지만 잘 견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현재의 이 어려운 국면 돌파되고 지나갈 때까지 좀 더 참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킹스탁 종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킹스탁 종목에 세 종목이 있는데요.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은 그만큼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100% 수익률이 약간 좀 깨지긴 했습니다. 99%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요. 현재 위치에서 견딜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코오롱 글로벌
걸 자체가 지금 현재의 그 시장에서 부합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요. 현재의 위치에서 잘 견뎌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의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21선에 접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괜찮습니다. 21선에 위치해 있는 그런 위치고요. 제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접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위치에서 이전의 고점까지의 공백 구간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장이 눌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가격 대역이 지금 그 횡보 가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견조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은요, 파란색 선하고 빨간색 선이 있는데 이게 기관과 외국인 수급입니다. 아직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가격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가격 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거래량만 좀 더 터지면은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업종 중에서 이제 키이스트가 있는데, 키이스트는 오늘 소폭으로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종목, 다른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그 주식들, SM이나 아니면 YG엔터의 그 상승력보다는 약한데요. 오늘 그래도, 보합 이상 플러스를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견디고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 좀 눌리고 있고 아침보다야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국면에 있지만은요. 참아보고 견뎌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빅솔론 종목이죠. 빅솔론 같은 경우에는 완성품에 대한 판매량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북미 지역적으로 그쪽 지역이 또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 단말기나 아니면 미니 프린터에 대한 매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고 있고요. 완성품에 대한 가격 이것들도 지금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출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좀 어려운 그런 국면에 있고 기업들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빅솔론 같은 경우에는 현금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매년 쌓여 있는 이 현금들 이런 것들을 배당이나 아니면은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위치에서는 좀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별 3, 별 2 포트폴리오 종목들의 수익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별 3 종목에는 총 2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죠. 네, 별 3종목과 별 2, 별 1 종목 이렇게 해서 별 3종목에는 2종목이 있고요. 별 2에 한 종목, 별 1 종목에 한 종목 이렇게 있는데 종목을 추가로 편입을 시키지 않는 그런 상황은요. 전반적으로 한 달 전서부터 역시계 곡선을 말씀드리면서 매수 유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장을 급격하게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분산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별 3종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카카오입니다. 다음 카카오도 100원 플러스니까 오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음 카카오에 대한 장기적인 실적 측면에서 다음 카카오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주가가 최근에 밀려있는 부분이 있고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여타 종목들도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폭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향후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베타 서비스로 운영하는 그 모바일 블로그 서비스 요거 이제 정식 버전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달에 이벤트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을 통해서 또 매출이나 아니면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좀 아쉽습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좀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수익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조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좀 아쉽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재차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CJ 헬로비전도 크게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CJ 헬로비전 자체가 좀 둔한 종목의 위치에 있고 시장 영향을 받아서 좀 하락한 건 부분이 있지만은요. 급락을 하거나 또 급등을 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CJ 헬로비전이 향후에 어떤 실적을 낼 것인가라는 게 또 귀결이 되는데요. 하반기에 훨씬 더 좋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봤고요. 이제 시장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요. 이 8월의 첫 시작이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불안한데 내일은 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좀 힘을 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어려운 시장인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 이제 시장에 참여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도 그럴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하고 지금 현재 매수 여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급 세력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어눌하고 공백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그 포트를 편입을 하고 종목을 편입을 하고 이럴 때 좀 유보적으로 봤었던 그 부분은 벌써 한 달 반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종목을 편입을 했다가 편입을 끼워넣지가 않았죠. 역시계 곡선을 얘기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계 곡선을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역시계 곡선이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나 이 부분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제 화면을 잠깐 보면은요, 현재의 위치가 바로 요 선입니다. 요 선이고요. 사실상 이 바닥 부분에서 역시계 곡선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바닥 부분에서 올라오고 현재의 위치에서는요, 매수를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 좀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유보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같이 볼 수 있는 게 또 삼선 전환도죠. 삼선 전환도에서 양선이 열려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즉 빨간색 선이 양선이 움직인 이후에 주가가 움직이고 상승하는 그런 힘을 받는데요. 현재 위치에서는 파란색 선으로 계속 눌리고 있죠. 삼선 전환도의 특징은요. 빨간색 선으로 이 세 개의 선을 감싸 안았을 때 주가가 오른다라고 이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하나, 둘, 세 개의 선분을 뚫고 넘어가는 그 포인트가 바로 2050포인트 정도가 되니까요. 사실 2050포인트를 상단의 그 저항선으로 보고요. 2050포인트를 뚫어 넘을 때 정작으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에 8월 시장에서 205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날 또 시작을 했는데요.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 또 반등할 수 있는 또 역발상 전략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역발상 전략 투자를 하더라도 종목들, 즉 기업들의 실적은 보고 넘어가야겠죠. 어쨌든 변동성이 크고 그다음에 하락 장세에 있는 하락 시그널을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유보적으로 보시고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다음 장에 그 시장을 노리면서 중대형주들 많이 내려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낙폭 과대의 종목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훨씬 더 좀 힘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의 전환, 시장이 바뀌는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현금 위주의 전략, 보수적인 전략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보수적인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최근에 현대차 그룹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고 경기 민감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만하면 다시금 경기 방어주들을 주목이 받고 좀 이 가운데서 어떻게 좀 방향을 잡고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지켜봐야 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 경기 민감주를 사기에는 조금 좀 힘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환율도 그렇고 환율이 좀 더 안정이 돼 있고 그 수출주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환율에 대한 약세 부분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또 현대차나 기아차 이 수출주에 조금 매기가 몰렸다가 여실 또 그 매기가 몰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등락이 굉장히 크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기 민감주를 지금 제시를 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종목적으로 많이 몰려 있었던 바이오, 제약 이쪽에 몰려 있었던 돈들이 방향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이 눌리다 보니까 민감주 쪽 아니면은 중국 관련된 주식, 화장품 업종이나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중국 주식을 보면은 또 많이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어떤 종목이 뜨나라고 보니까 한국전력이 번쩍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민감주가 아니죠. 경기 방어주의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KT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의 현재 위치에서는 좀 집중이 돼 있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 생각을 하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경기 방어주보다는 경기 민감주가 수익적, 수익률을 올릴 때는 굉장히 또 유리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 우리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인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8월이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좀 대형주 중심의 시각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직까지는 뭐 대형주 중심의 시각을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딱히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 세파나 아니면 요 터널을 좀 지나갔으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한 위치를 뭐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신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위치적인 부분을 만들어내기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 측면에서 봤을 때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800포인트 간다, 코스닥 지수 뭐 이렇게 한다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갑자기 바뀐 거예요. 시장 상황이 갑자기 바뀐 건 아니죠. 수급 상황과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심리에서 중대형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심리로 연결되기까지는 그 고리의 기간이 아직은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고리의 기간 적어도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까지는 좀 참아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급하게 마음 쓰지 마시고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신학수 대표와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MZ스탁 신학수 대표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기웅의 실전 포트폴리오 수익률입니다. 크라운제가가 76%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요. 롯데푸드가 4.47%의 수익률입니다. 한진칼이 아쉽게 1.2%의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에머슨 퍼시픽이 51.36%의 수익률, GKL이 3.7% 가까운 손실을 기록 중이고요.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가 4.1%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문기웅의 실전 포트폴리오 수익률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증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7월 참 힘든 한 달을 보냈는데 8월 첫 거래일부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실적 부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또 중국 증시 불안이 우리 시장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장은 조금은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루도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해주신 전략들을 토대로 해서 차분하게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같은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